반갑대들아. 연애학교에서 연애를 가르치는 준두쌤이야. 오늘은 2024년 5월 29일에 방영했던 나는 솔로 20기 6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쿠팡 플레이 기준으로 몇 시간, 몇 분, 몇 초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주면 그 장면을 함께 보고 그 장면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 1분 47초에서 보면 영수랑 영자가 데이트를 갔다 와서 서로 말도 놓고 이제 많이 친해져 보이거든. 그 많이 친해져 보이는 것에 상철이 위기감을 느껴. 상철이 인터뷰에서도 주도권이 영수에게로 넘어간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거든. 그러면서 상철이 영자에게 더 어필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요리까지 해주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랑 잘 되고 싶을 때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만을 좋아하면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 주변에 이성이 많고 내가 언제든지 다른 이성에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그 사람과 잘 될 가능성이 더 높아. 이게 바로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허니버터칩이나 포켓몬빵이나 없어서 못 먹었잖아.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걸 사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이 허니버터칩 포켓몬빵이 되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연애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애를 잘하려면 이성폭이 넓어야 하는 이유인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잘 되고 싶다면은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올인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인기가 많은 듯한 판을, 내가 인기가 많은 것처럼 판을 깐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랑 더 잘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야. 11분 11초로 넘어와서 영숙이 영철이랑 이제 여자 숙소에서 얘기를 하는데, 영숙이 영철한테 말하는 게, 영철, 너는 관계를 이어나갈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 라는 얘기를 하거든. 우리는 이제 다 알다시피 영철한테는 계획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자, 이거랑 비교되는 게 예전에 그 16기에 나온 그 호랑이 티셔츠 아저씨 있지, 상철. 그 상철은 아예 얘기를 하거든. 무조건 여자가 미국으로 와야 한다고. 이게 100배나, 영철같이 행동하는 것보다는 이게 100배 나은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의 계획이고 그 남자의 리드거든. 그렇게 확실하게 미국으로 오라고 하고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자 쪽에서는 확신을 갖고 미국으로 진짜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반면에 이번에 나온 영철은 그냥 외모만 번지르르 하지 남자가 꼭 해야 하는 그 계획이 없고 그 리드를 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관계는 절대 진전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애초에 알고 있었지. 15분 43초에 영자 인터뷰를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상철과 요리를 하는 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광수랑 얘기를 못 해본 게 마음이 걸렸다라고 해. 그 이유는 뭔가 그 여자의 본능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상철보다는 오히려 광수라는 사람이 영자의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그래. 광수는 전전화에서 보면은 영자의 눈을 빤히 쳐다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눈에 대한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하기도 하고, 키스에 관한 얘기도 이제 스스럼 없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디랭귀지도 되게 편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여자가 느끼기에 남자답다고 본능적으로 이제 끌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반면에 상철은 그런 부분보단 영자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리진 않을까라는 불안감으로 시작한 데이트라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17분 26초에 보면 순자가 사실 정숙을 이길 수가 없는 이유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 일단 영호는 수동적인 사람이라서 여자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끌어줘야 되거든. 가능성도 보여줘야 되고, 그걸 정숙이 되게 잘해. 영호라는 남자를 이제 꽉 휘어잡고 있어. 하지만 보통 여자들은 정숙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남자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내 가치가 떨어질까봐 이제 걱정을 하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여자는 좀 수동성이 기본이라서 정숙만큼 적극적으로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어. 순자도 마찬가지지. 순자도 이제 보통 여자로서 영호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하기는 하지 정숙처럼 강하게 영호를 리드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지만 정숙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영호에게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원하는 걸 딱딱 말하니까 영호 입장에서도 되려 편하고 이제 크게 가능성을 느끼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파벌 문화라서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이랑 이렇게 좀 잘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 20분 9초에서 보면은 순자가 영수한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야. 주변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맺기 싫어한다. 보통 여자들이 이렇거든. 근데 정숙은 그런 것보단 여기서 영호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일념이 더 커서 다른 여자들이랑 물론 이렇게 칭찬도 하면서 잘 지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영호를 내 거라고 선점하려고 하는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보통 여자들은 정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런 정숙한테도 약점이 없는 게 아니야. 28분 14초에 정숙이 영호랑 순자가 대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 근데 여기서 정숙이 뭐 기분이 더럽다, 어이없다, 나 오늘 아니면 진짜 끝낼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아직 뭐 솔로나라에서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서로 사귀자라는 말이 나온 것도 아닌데 서로 대화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보면 정숙이 좀 과하게 행동을 하는 건 맞아. 사실 이런 건 그 여자의 본능 중에 이제 관심받고 싶어 하는 행동 중 하나라고 보면 돼. 이제 과하게 좀 행동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 쪽으로 이제 모이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행동이 좀 남자한테까지 하게 되면은 보통 남자들은 그냥 좀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만 하는 거야. 이제 보면은 37분 10초에 공용 거실에서 정숙과 영호가 대화하면서 이제 영호는 그냥 막 변명하고 설명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넘기려고 하잖아. 남자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여자랑 잘 지내고 싶거든. 근데 이제 여자들이 남자한테 뭐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서운하다라는 말이나 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남자들은 그냥 뭐 당황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해결하지? 라는 생각뿐이지 실상 남자는 답을 갖고 있진 않아.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여자들의 행동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돼. 이런 행동이 뭐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자가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남자는 이 여자와의 만남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피하고 싶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여자한테 헤어짐을 고하게 되는 길인 거거든. 애초에 영호가 잘해야 되는 건 맞아. 처음부터 영호가 좀 남자로서 좀 프레임을 갖추고 좀 여자의 저런 어떤 불안한 본능을 그 강한 기준으로 좀 잠재워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 맞거든. 근데 영호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애초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영호였고 정숙이 내가 여자랑 대화 한번 했다고 나를 필요 없다라고 하고 나를 이렇게 의심한다면 영호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막 모면하면서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단순히 여자랑 대화 한번 했다고 나를 이렇게 의심할 거면 난 사실 네 말대로 이 관계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너랑 내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비해서 좀 깊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고 나름 연인처럼 행동하면서 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내가 순자랑 대화 한번 했다고 좀 그런 의심이 너에게 피어 올랐다면 이건 어찌 보면은 내가 너한테 믿음을 못 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럼 되려 여자 쪽에서 아니야, 내가 너무 과했지, 잘 해보자는 거지 오빠, 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고 앞으로는 이렇게 과하게 불안해하는 행동도 안 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여자의 본능적인 불안감을 컨트롤해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나는 여자가 남자한테 진정 원하는 것이고 남녀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남자가 이 세상에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여자들이 정숙을 이기는 방법은 본인 스스로 본인의 그 불안감을 잘 컨트롤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남자들은 여자랑 기본적으로 잘 지내고 싶어 해.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오래오래 잘 만나고 싶은데 그 과정 중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서운함을 너무 자주 표현하다 보면은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본인한테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말하거든. 여자들 남자랑 잘 지내고 오래오래 만나는 방법은 남자한테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 본인의 감정을 남자한테 표출하면서 스트레스 주지 않는 거. 두 번째, 남자가 어떤 개판을 치더라도 응원해 주는 거. 엄마처럼. 이거 딱 두 개면 남자랑 절대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잘 만날 수 있어. 1시간 3분 40초에서 영자랑 광수가 대화를 하는데 광수가 이제 확실히 현숙한테 노선을 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이게 좀 광수의 아쉬운 점이야. 이 영상 첫 번째 부분에서 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성폭이 넓어야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 나를 막 갖고 싶어 하려고 할 때 그 여자도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잡게 된단 말이야. 근데 되려 광수는 오로지 현숙만을 위해 앞으로 달리겠다고 하니까 여자들이 광수한테 접근을 하겠냐고.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차단시키고 있어. 현숙을 정말 꼬시고 싶다면 영자랑도 관계를 좀 좋게 이어가고 다른 여자들이랑도 좀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면서 친해져야 현숙이 광수를 봤을 때 오히려 이 남자 인기가 많구나,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지. 이제 앞으로 광수의 행동이 예상이 가지. 현숙한테만 대화 신청하고 데이트 신청하고 이제 올인하겠지. 그러면 현숙은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겠고 이 남자의 행동이 뻔해 보일 거고, 광수는 커플이 최종적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여기서 하게 됐어. 이제 광수가 나름 매력적이지만 완전 고수는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좀 드러난 장면이었지. 그리고 1시간 31초부터 남자의 세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연달아 나와. 영수가 영식한테 이제 우리는 경쟁자 입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1시간 14분 41초 광수가 영식한테 악수하는 이 장면은 진짜 못 봐주겠더라.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여자를 놓고 뭐 너가 가지니 내가 가지니 뭐 선전포고를 하니 이게 남자들의 종특이야. 아니 여자가 뭐 주겠다고도 안 했는데 서로 이렇게 뭐 싸울 이유가 없거든. 남자들이 이렇게 지들끼리 싸우는 게 의미가 없어. 여기서 뭐 이긴다고 여자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진짜 이 장면은 전형적으로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여자를 쟁취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관점을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어. 남자들이 서로 이렇게 너가 가져라 내가 가질게 뭐 서로 싸워보자 잘해보자 한다고 해서 여자랑 잘 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여자랑 같이 대화를 하고 그 여자랑 라포를 쌓고 서로에 대해서 깊어져야 그 여자랑 사귀게 되는 거지. 그 여자한테 남자가 없기만 하면 그 여자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여자도 눈이 있고 뭐 귀가 있잖아. 그 남자가 매력적이어야 사귀는 거란 말이야. 남자들은 이렇게 칼을 뭐 이상한 데서 휘두르는 경향이 굉장히 커. 나는 솔로 20기 6화 리뷰 오늘 여기까지 할게. 재밌는 장면도 많았고 이제 분석할 거리도 꽤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7화 리뷰로 찾아올게. 안녕.